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왜 인력 신고를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신고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신고 기간이 지났고 이미 다 지나고 난 상태에서 과연 이거를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 병원에서 인력도 이제 사람도 뽑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시설, 입원실도 있을 수도 있고, 응급실도 있을 수도 있고, 납병동 입원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 주사실, 방사선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물리치료실. 이런 시설을 신고를 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병원에서 쓰는 장비들, 물리치료 장비, 표층열 치료 장비, 심층열 치료 장비, 그 다음에 전기 치료 장비, 그 다음에 초음파 장비, 그 다음에 엑스레이, CT, MRI, 시암 등등 여러 가지 장비를 구입을 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냐? 심평원에서 또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가 또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인력의 신고도 할 수 있고요. 인력의 퇴사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시설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시설 변경 신고도 할 수 있어요. 그 장비. 장비 같은 경우에도 신규 장비를 구매했으면 이 구매한 내역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신고를 해야 돼요. 식대 신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치료식도 처방을 하겠다 그러면 치료식 신고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간호인력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을 확보했는지 우리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서 간호관리료 차등제도 우리는 신고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야간 간호료도 신고를 할 거고, 야간 전담 간호사도 신고를 할 거예요. 인력, 시설, 장비, 우리 병원에 있는 보건의료 자원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심평원에다가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해야 되는구나.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A라는 병원에서 물리치료사가 있어야지만 치료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 병원에는 물리치료사가 없고 신고조차도 하지도 않았고 물리치료에 쓰이는 장비도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데 A라는 병원에서 물리치료 행위료가 청구가 됐던 거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심사평가원에서는 이 슈퍼컴퓨터로 전산심사라는 거를 이제 하는데 이 전산심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 A라는 병원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사이트 내에서 신고를 잘 했으면 오케이 여기 물리치료소도 있지. 오케이 여기 장비도 있네. 그러면은 이런 행위가 들어와도 된다 안 된다라는 여부를 우리 전산심사를 통해서 걸러집니다. 우리 물리치료사 신고도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해당 장비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전산심사에서 조정이 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아까 치료제로대 신고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조정이 된다. 조정이 되면 어떻게 된다? 많이 번거롭다. 굉장히 업무할 때 번거롭고 업무량이 더 많이 배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에 대한 부분은 우리 청구가 되기 전에는 항상 모든 것들이 잘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지만 어떻게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자, 인력 신고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인력들은 신고를 누구를 할까요? 맞아요.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모두 다 신고를 해야 돼요. 자, 의료인이라고 하면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라고 하면은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그 외적으로는 영양사, 조리사까지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사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병원 내에서 있는 의료 자원 중에서 인력들은 모두 다 신고를 해줘야 되는구나.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어떠한 면허 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신고의 대상이 된다.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조정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은 인지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신고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잘 해주셔야 돼요. 신고 방법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사이트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인증서 로그인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거고 우리 탭은 현황신고 변경만 거의 이용을 할 거예요. 여기서 인력, 시설, 장비 신고를 모두 다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차등제 신고까지 치료식 신고, 그 다음에 일반식 신고까지 여기서 다 이루어질 겁니다. 현황 신고 변경에서 인력 현황, 여기 지금 보면 인력 현황 체크,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신고해야 되는 대상자들, 의료 의사 신고, 그 다음에 약사 신고, 조산사 신고, 의료 기사 신고, 간호인력 신고, 영양사 조리사 신고, 방사선,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신고, 동의원서 취급 인력 신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필요한 대상자를 이 해당 탭을 통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렇게 내가 만약에 간호인력을 신고할 거예요. 그럼 간호인력 신고 탭을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무조건 신규 신고를 체크박스 클릭을 해주시면 인력 신고 방법 우측 상단에 신규 신고 클릭 그 다음에 현재 신고되어 있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확인 가능 이 뜻이 뭐냐면 아까 신규 신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현재 우리 병원에 간호사가 누가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퇴사 신청할 때는 우리가 인력 확인하고 해당 사람 체크박스 체크하고 퇴사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입사 신청할 때는 여기 하단에 있는 신규 입사를 클릭을 해서 어떻게 입사 신고를 해주면 되는데 인력 신고 방법
그래서 퇴사 신청 클릭, 퇴사 날짜 기입, 인력 계속 신고 클릭, 기타. 땡땡땡 선생님 퇴사 신청합니다. 자, 임시 저장되면은 무조건 어떻게다? 최종 제출을 무조건 눌러줘야 돼요. 그냥 임시 저장됐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최종 제출 버튼까지 눌러줘야지만 최종적으로 처리가 완료가 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자, 신규 입사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입사 클릭을 하고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병동 등록. 신규 입사하는 우리 간호사가 4층에 있는 4층 병동이면은 4병동, 그 다음에 5층에 있는 5층 병동이면 5병동이라고 등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간호 등급 적용 여부는 간호사만 해도 됨, 간호조무사는 해당 없음. 왜냐면 간호사만 어떻게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라고 표현하는 게 있는데 이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서 입원료를 차등을 두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간호사만 해당하고 간호조무사는 이 인력의 어떤 이 등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간호 등급 적용 여부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기재를 해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 선생님 퇴사 혹은 신규 입사 작성 완료했으면 최종 제출 클릭이라고 나와 있고 전달 사항에다가 항상 기재를 하는 거예요. 누구누구 선생님 퇴사 신청합니다. 누구누구 선생님 입사 신고합니다. 라고 하고 신고자, 그 다음에 연락처 기재하고 최종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인력의 신고와 인력의 퇴사 신고는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만 따라해보면 다 알 수 있지만 제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왜 인력 신고를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상자는 누구냐면 간호사예요. 자, 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입원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자, 입원료 지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입원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의 입원료 중에서 우리 의학관리료, 그 다음에 간호관리료, 병원관리료라는 게 있어요. 이 100% 중에서 40%의 의학관리료와 그 다음에 25%의 간호관리료와 35%의 병원관리료가 합쳐져서 100%의 입원료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25%의 간호관리료가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서 이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한 명이 환자 3명을 케어하는 게 훨씬 더 간호의 질이 높겠어요? 아니면 간호사 2명이 환자 3명을 케어하는 게 훨씬 더 간호의 질이 높겠어요? 아니면 간호사 3명이 환자 3명을 케어하는 게 훨씬 더 간호의 질이 높겠어요? 간호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케어하는 어떤 간호의 질은 훨씬 더 높아질 거예요. 간호의 질이 높아진다? 이제 나라에서는 어떠한 비용을 보전을 무조건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간호 인력을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어떻게? 간호의 질이 높아지니까 그 입원료에 대한 비용도 더 높게 책정해 줄게 라는 게 간호 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예요. 근데 간호사를 처음에 신고를 할 때 간호 등급 적용 여부가 있는데 여기서 원래 Y를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실수로 노로 체크를 했어요. 자, 노로 체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가 분기별로 간호관리료를 신고를 하는데 그 분기별로 신고했을 때 이 노라고 체크되어 있으면 그 정보가 불러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등급을 더 좋게 받을 수 있음에도 좋게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이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신고 기간은 정해져 있는데 신고 기간이 지났고 이미 다 지나고 난 상태에서 과연 이거를 돌릴 수 있을까요? 돌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16일부터 20일까지라고 하면은 16일부터 20일까지 신고를 하고 나서 7일 이내에 확인을 하면은 수정은 할 수 있지만 7일이 지나고 나면은 절대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고하는 이 단계는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 분들이 정규직으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야간 전담 정규직으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또 그런 부분에 따라서도 이 차등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은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력 신고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단계에서 이렇게 보고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시설 신고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입원실이 29개의 베드가 있다가 베드를 줄일 거예요. 그래서 26개 베드만 놓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시설 신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베드 수가 변경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보건소에다가 먼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이제 베드를 빼고 우리는 29베드에서 26베드로 지금 먼저 할 거니까 이것 좀 정정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정정이 되면 그 정정된 사항들이 심사평가원과 연계가 돼서 이 정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그 정보에 맞게끔 우리 병원에 맞게끔 이 시설 신고를 해주는 거, 이게 시설 신고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먼저 허가 신고를 받고 보건의료자원 통합 신고 포털에서 현황 신고 변경, 시설 현황 신고, 그 다음에 신규 신고, 그 다음에 변경된 내용 기재, 임시 저장하고 마지막 최종 제출 버튼을 클릭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우리 병원에서 이렇게 베드 수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변경
신고를 하지도 않고 그냥 기존 그대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보건소에서 현장 실사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으니까 혹시 만약에 병원에서 어떤 시설의 변경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소에다가 시설 변경 신고를 먼저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참고하고 체크하고 가야 된다. 이 부분은 우리 심사자가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장비 신고 방법